Are you concerned about political violence? This could be politically All motivated. violence. I'm concerned about everything. Look, but I can't be so concerned that you can't function. No, I'm here. It's a dangerous profession. Nobody told me this was such a dangerous profession. If Marco would have told me, maybe I wouldn't have run. Maybe I would have said, I'll take a pass. No, it's a dangerous profession, but I don't view it that way. Look, I'm here to do a job. It's part of the job. It is a dangerous. I can't imagine that there's any profession that's more dangerous. But I love the country, and I'm very proud. I'm very proud of the job we've done. You see what's happened. We have a great country.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만찬 행사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무장 괴한의 총격에 만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당시 만찬장에 있었던 워싱턴 포스트 기자에게 긴박했던 현장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이 추경호 의원을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하면서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행사 참가자 2,60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2년 전 피습 사건이 함께 떠올려지면서 충격이 컸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통령과 언론의 소통을 목적으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사전 행사 후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만찬을 기다리던 중 행사장 밖에서 총성 여러 발이 울립니다. 연회장 내부에 있던 참석자 수백 명이 일제히 테이블 밑으로 웅크립니다. 비밀 경호국 요원의 호위로 대통령 부부가 연단 뒤로 빠져나가고 벤스 부통령,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행정부 관계자들도 피신했습니다. 밖으로 도망치는 참석자들과 총을 들고 진입한 경호 요원까지 총 2,600명이 엉키며 호텔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I've been taken out of the main ballroom after the sound of the shots fired. The Secret Service is now in charge of this building, this hotel.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대통령을 포함 모두 무사했지만 경호국 요원 1명이 대치 중 총상을 입었습니다. 트럼프는 사건 직후 바닥에 엎드린 채 결박당한 용의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호국과 법 집행기관이 환상적인 일을 해냈다며 신속하고 용감하게 대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례 행사인 이번 만찬에 트럼프가 참석한 건 1, 2기 행정부 통틀어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총격 발생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급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총격의 논란 탓인지 대피를 하던 도중 쓰러지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만찬장 총격 15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웨이자 지향 미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회장과 담소를 나누고 멜라니아 여사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총소리와 함께 단상 앞 사람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일부는 두려운 듯 우왕좌왕 뒷걸음질치기도 합니다. 멜라니아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표정은 심각하게 바뀝니다. JD 벤스 부통령이 경호를 받으며 먼저 대피하고 무장경찰들이 트럼프 주변을 둘러싸자 이번에는 경호원들이 트럼프를 부축합니다. 이동하던 트럼프가 주저앉은 듯 하자 경호원이 일으켜 세우면서 겨우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급박했던 대피 상황과 달리 기자회견에서는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It's always shocking when something like this happens. And I heard a noise and sort of thought it was a tray. I thought it was a tray going down. 자신보다 멜라니아가 상황을 더 빨리 인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elania was very cognizant, I think, of what happened. I think she knew immediately what happened. She was saying, that's a bad noise. And 트럼프는 이번 행사가 열린 호텔을 특별히 안전한 건물이 아니었다고 언급하고 자신이 추진해온 백악관 연회장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5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암살을 시도했던 용의자가 사건 현장에서 무려 12시간이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는 지난해 책도 썼는데 여기에서 암살할 자유가 있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분홍색 옷을 머리 끝까지 걷어올린 채 뒤로 걸어옵니다. Walk straight back. Keep walking.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을 시도한 용의자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가 체포되는 현장 영상입니다. 미 검찰은 현지 시각 어제 라우스를 총기 불법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도주 위험 등의 이유로 구속했습니다.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라우스가 무장한 소총은 기존에 알려졌던 AK-47이 아닌 SKS 계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라우스가 사건 당일 골프장 주변에서 12시간가량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에 그 사이에 라우스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두고 경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He made no statements. But as I watched him and realized he was not asking any questions, like, what's going on? 웨 씨는 라오스의 과거 행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론자인 라오스는 전쟁 초기인 2022년 우크라이나를 직접 찾아 모병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텔레그래프는 라오스는 거짓 약속을 남발해 현지 의용병들 사이에서 쓰레기와 허풍으로 가득 찬 인물이며 방해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라우스가 지난해 자비로 출간한 책에서 트럼프를 암살할 자유가 있다며 트럼프를 바보나 멍청이로 부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라우스는 지난 2002년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과 총격 대치전을 벌이는가 하면 2010년엔 여러 건의 도난품 소지로 유죄 선고를 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김민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미국의 현직 공화당 대선 후보가 2달 만에 또다시 암살 위험에 처한 겁니다. 거기다가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서 조금 더 충격적인데 이 사건 조금 더 면밀히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이번 사건 현지 시각 어제 오후 1시 반쯤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 골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5번 홀과 6번 홀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5번 홀 그린 위에서 퍼팅을 하려던 참이었다는 함께 골프를 치던 지인의 설명도 있는데요. 이때 비밀 경호국이 골프장 철조망 사이로 나온 암살범의 총구를 발견하고 5발 안팎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경호 요원들은 트럼프보다 한 홀 앞서 움직이면서 위험 요인들을 점검하는 만큼 암살범은 7번 홀과 8번 홀 사이 외곽 철조망에 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트럼프 일행들이 있던 곳으로부터 300에서 400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가 당시에 AK 소총이라는 걸 겨누고 있었다면서요? 네, 암살범이 대기 중이던 현장 사진을 보면서 함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철조망에 기대어진 총기 한 자루가 보입니다. AK-47이라는 소총에 조준경을 부착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효 사거리가 300m 정도인 만큼 트럼프가 가까워지기를 기다리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왼쪽 상단엔 소형 카메라인 고프로도 있는데요. 현지 보안관은 암살 장면을 촬영한 의도였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조망에 걸린 가방 2개에는 세라믹, 그러니까 도자기로 된 타일들이 들어 있었는데요. 방탄조끼를 보강하기 위한 용도로 전해지는 만큼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왔다. 문제는 이런 암살 시도가 2달 만에 또다시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경호상의 어떤 허점이 발견된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달 사이에 2번이나 암살 시도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비밀 경호국이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AP통신은 골프장 경계를 따라 내부가 보이는 곳이 있다는 점은 오랫동안 알려졌다며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도 사진 기자들이 그의 모습을 종종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골프장 주변 사진을 함께 보면요. 나무 숲을 사이로 철조망 안쪽 골프장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골프장 전체를 통제하진 않았다고는 하지만 비밀 경호국이 외곽 경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현직이 아니라서 전체 통제를 안 했다. 그런데 미국에선 이 역대 대통령이나 후보자들에 대한 이 암살 시도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역대 미국 대통령과 후보들에 대한 암살 시도만 최소 15번 이상 벌어졌는데요. 재임 중 암살된 대통령만 4명에 이르고 미수에 그친 것도 4명입니다. 포드 전 대통령처럼 2번의 암살 시도를 경험한 인물도 있는 만큼 경우가 더 철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총격 후에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지난 7월 총격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트럼프는 바이든의 2%포인트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보이다가 사건 직후엔 지지율 차이가 5%포인트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교체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당시만큼의 파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7월엔 유세 중에 총격이 벌어져서 모든 과정이 생중계됐지만요. 이번 사건의 경우 현장 사진이나 영상도 공개된 게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BBC 방송도 이번 사건은 지난 7월만큼이나 감정적으로 다가오진 않을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오늘 뉴스에일 라이브에 도움 말씀 주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그리고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이렇게 세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야외에서 유세를 하던 도중에 피격을 당했죠. 전직 대통령이자 대선 후보를 겨냥한 초유의 테러였습니다. 자, 이번 테러에 미국 대선판이 요동을 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총격이 발생했던 긴박한 유세 상황을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Let me get my shoes on. Wait.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던 용의자, 총격범이죠. 총격범은 인근 건물 옥상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격수에 의해서 현장에서 사살이 됐습니다. 용의자가 있었던 지금 영상에 보이는 저 지붕 위의 모습입니다. 용의자가 있었던 건물 옥상과 트럼프가 유세를 하고 있었던 장소와의 거리는 불과 150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총성 직후에 오른쪽 귀에 총상을 입었고 다른 곳에는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세를 지켜보고 응원을 하던 청중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건데요. 50대 전직 소방관이었고 가족들을 위해서 몸을 날려서 보호하려고 했던 영웅이다라고 뒤늦게 다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에게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에 대한 총격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죠. 역사적으로도 링컨 대통령을 비롯해서 레이건 전 대통령도 총격을 입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민들에게는 이번 사건도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 총격 상황에서요, 연설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으로, 머리 옆으로 총알이 날아가는 궤적까지 사진에 포착이 됐는데요. 이러면서 현장에서는 이런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설 관련 자료를 보기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렸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런 현장에서의 목격담도 나오고 있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전직 대통령 본인이 이 총격 피습을 피한 이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답니다. 네. 신께서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 아하.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트럼프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종교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예외적이다.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차트를 보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지 않았으면은 오른쪽 귀를 관통한 총알이 이제 머리를 명중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피격을 당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적적으로 생존했다는 것, 그것이 이제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서 앞으로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국 현지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 총격범에 대한 이야기가 관심입니다. 현장에서 이 사살된 이 총격범은요, 펜실베이니아주에 살고 있는 20살 청년이었습니다. 매슈 크록스라는 이름의 청년인데요. 과거에 이 크룩스의 이력들에 대한 보도들이 미국 현지에서 이 시간 현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크룩스의 성향을 놓고도 굉장히 엇갈린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요, 교수님? 예, 근데 그 아직까지 FBI의 공식 발표로는 네. 그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어떤 정신 질환의 경력이 없고 또 법을 위반해서 사법 처리를 받은 기록도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이렇게 주위에서 위협감을 느끼거나 우려할 정도의 은둔자는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아직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고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제 네. 가족들은 계속 FBI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결정적인 것은 그 인터넷 사용했을 때의 메시지 그리고 네. 이제 핸드폰 남긴 핸드폰의 메시지를 풀어서 과연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굉장히 지금 미국 대선이 그렇지 않아도 혼탁한 양상인데 더 헝클어지게 된 것은 음모론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의연했는가? 신발을 다 찾아 챙기고 좀 기다리라고 하고 그리고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소리 조정을 해라. 그리고 이제 좀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군중들을 향해서 그 와중에 피를 흘리면서도 이제 주먹을 뻗치면서 굉장히 그 역사에 남을 그 명장면을 연출했지 않습니까? 네. 푸른 하늘에 미국 성조기가 뒤에 부대끼고. 그래서 이것은 자작극이라는 얘기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측에서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에게 지고 있는데 네. 더 그 해를 끼칠 뿐이지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대국민 메시지에서 거리두기에 아주 고심하는 흔적이 있었어요. 네. 하지만 거기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실수한 건 뭐냐면은 미국 정치사에서의 그런 폭력 사태, 네. 1월 6일 의회 난동이라든지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가택 침입, 그리고 미시간 주지사 그리첸 위트만에 대한 가족 테러 위협이 다 민주당에 관련된 인사에 대한 테러였기 때문에 네.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얘기를 한 거다. 법 네. 기소를 수반한 대통령으로서의 중립성은 어디 갔느냐 이런 비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 크룩스 총격범의 차량과 집에서는 폭발물도 발견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FBI가 이 폭발물에 대해서도 지금 정밀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 중간 조사로는 단독 범행으로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말한 음모론이나 이런 것들과는 거리를 두는 그런 수사 결과였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FBI의 중간 발표는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총격범은 20대 백인 남성입니다. 이번 사건을 암살 시도로 규정한 미 연방수사국 FBI는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주현 특파원, 지금까지 나온 수사 결과 짚어주시죠. 네,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총격범이 펜실베니아주 출신의 20살 백인 남성 토마스 매튜 크록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FBI는 범인이 트럼프의 유세 현장에서 약 1시간가량 떨어진 곳에서 거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FBI는 자세한 범행 동기와 단독 범행 여부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현지 언론들은 범인이 트럼프가 후보인 공화당 당원으로 등록돼 있고 2021년에는 현재 바이든이 대선 후보로 있는 민주당 기부 플랫폼을 통해 소액 기부를 한 내역이 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CNN 방송은 범인의 아버지를 직접 인터뷰했는데 수사를 받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전달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안경을 낀 남성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는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선 이 경호 체계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대선 후보이기 전에 전직 대통령이었던 만큼 경호를 맡은 비밀 경호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총기가 발사된 곳에서 트럼프가 올라와 있던 무대까지 거리가 150m 안팎이었던 만큼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FBI도 브리핑 중 유세 연단과 가까운 곳에서 총을 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놀라울 뿐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AP통신 등 미국 매체들은 비밀 경호국의 핵심 업무 중 하나를 심각하게 실패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피격당했습니다. 유세를 하던 도중 총격을 입었습니다. 총알은 트럼프 머리를 가까스로 피해 귀를 관통했습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대선 후보를 겨냥한 초유의 테러에 4개월도 남지 않은 미국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저녁 6시 10분쯤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인근 소도시 버틀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부터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유세를 가졌습니다. 총격은 트럼프 등장 10분도 채 안 돼 일어났습니다.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연단에 급히 몸을 숙였던 트럼프는 귀와 얼굴 쪽에 피를 흘린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현장을 빠져나간 트럼프는 버틀러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트럼프는 오른쪽 귀 윗부분에 총상을 입은 것 외에 다른 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격으로 연단 옆쪽에 있던 청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유세 현장 인근 건물 옥상에서 발견된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총격범이 펜실베니아주에 사는 20살 남성 토머스 매슈 크룩스라고 밝히고 이번 범행을 암살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This evening we had what we're calling an assassination attempt against our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총격범의 시신이 있던 장소에선 군용 소총을 개량한 AR-15 계열의 반자동 소총이 발견됐습니다. 현지 수사당국은 총격범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